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국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3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주식 관련된 스터디를 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쉬려고 하고 있었는데 조금 아까 지인분한테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시 난 거를 빠르게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공시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시간에 다닐까, 시간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보니까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요. 아까 4시 50분, 5시 조금 되기 전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결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유상증자 결정이 나오고 나서 바로 5시부터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더니 시간에서 사실상 하한가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이대로 간다고 하면 내일 아침에 장 초에 주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심히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일단 공시 열어서 한번 잠깐 스터디를 해보시죠.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원래 이번 증자 공시가 나기 전에 발행 주식 총수는 4,500만 주 정도 됐었는데요. 이번에 595만 주 신규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었죠. 그래서 시총이 덩치가 되게 커져 있는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시설 자금으로 한 1조 2천억, 그리고 탑업인증권 취득자금으로 2조 4천억 해서 총 3조 6천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의 유상증자가 며칠 전에 삼성 SDI 2조 유상증자에 의해서 다시 한번 코스피 시장을 타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런 공시들이 나오면 그 밑에 구체적으로 시설자금은 어떤 시설자금이고 탑업인증권 취득자금은 어떤 유형의 M&A를 회사가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기 마련인데 이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공시에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살짝 뉴스의 힘을 좀 빌려보겠습니다. 이미 뉴스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몇 개 캡처를 해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조 6천억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겠다고 지금 회사가 공시를 하고 있냐면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이번에 확보하는 자금 중에서 1조 6천억은요. 현지 공장 설립 등 해외 지상방산 거점 투자와 방산 협력을 위한 지분 투자에 활용할 예정이다. 조인트 벤처 혹은 에퀴티 인베스트먼트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유상증자로 확보하는 대금 중에서 9천억 같은 경우는 MCS 스마트 팩토리 시설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하고요. 요 밑에 보시면 해양 방산, 조선해양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해서도 8천억, 그리고 무인기용 엔진 개발 시설에 3천억. 이렇게 하면 1조 6천억, 9천억 하면 2조 5천억이고요. 그 다음에 8천억 하게 되면 3조 3천억, 이렇게 하면 3조 6천억 해서 지금 이 기사에 나와 있는 3조 6천억이 지금 이번에 공시된 3조 6천억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 기대했었던 게 뭐냐면 이 전체 3조 6천억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2조 4천억이 탑업인증권 취득자금에 배정이 되어 있었어요. 앞에 공시를 보시면. 그래서 그 2조 4천억이 조금 제 표현으로 치면 쌈뽕한 M&A, 정말 괜찮은 방산 관련된 기업을 해외 진출을 하는 동시에 M&A를 하는 구조였다고 하면 시장이 조금 괜찮게 반응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시장 반응이 더더욱 안 좋게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주 발행가액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오늘 사실은 정규장 기준으로 종가가 한 72만 원 정도 됐습니다. 72만 원이었는데요. 신주 발행가액이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새로 들어오는 주식들, 물론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이긴 하지만 새롭게 들어오는 주주들은 60만 원에 들어오는데 나는 지금 72만 원에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보니까 여기 제 마우스 따라오십시오. 기준주가에서 할인율 15%를 적용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삼성 SDI의 유상증자건과 굉장히 유사하게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유인을 조금 주기 위해서 할인율을 상당 부분 적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사주에 먼저 20% 배정을 하고 기존의 주주분들께서는 0.1, 한 주당 0.1개의 신주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주를 들고 있었다 그러면 한 주 유상증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숫자쟁이 그리고 재무쟁이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케이, 앞에서 저런 전략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제가 주주 여러분들께서 기분이 나쁘시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뒤에서도 언급을 해드릴 건데 제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를 옹호하고 나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 지금 이 시점에 굳이 유상증자라고 하는 거를 택택을 꺼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걔네들은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가장 따끈따끈하게
나와 있는 작년도 24년도 사업보고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고요.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내역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신사업을 추진하고 성장 동력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가용할 수 있느냐, 이걸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여기 현금의 현금성 자산이라고 한 3조 정도 들어와 있죠. 여기 3조 써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유동 금융자산, 제가 뒤에가 금융자산으로 끝나는 것들은 웬만하면 이건 거의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항상 강의에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기타 유동 금융자산이 한 3,500억이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 여기 기타 금융자산으로 또 한 1조 1천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기타 유동금융자산, 그리고 기타 금융자산, 이건 비유동입니다. 이렇게 합쳐보면은 about 한 4조 5천억 정도의 현금을 당장 가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혹은 제 기존의 수강생 분들이라면 매출채권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출채권이 지금 8조 9천억 가까이 있는데, 이거 강의 때는 뭐 팩토링을 하든 뭐 은행에다가 할인으로 팔든 현금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왜 이 분석에서는 매출 채권을 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 산업을 한다는 그 특성에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매출 채권을 얼마나 편하게 유동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덜 할인하면서 유동할 수 있을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방위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 매출 채권의 회수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국가 방위 산업이기 때문에 되게 첨예해요. 그리고 계약 구조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분석하는 관점에서는 저 매출 채권을 단기간 안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큰 손실을 내지 않고 금방 유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가정이 조금은 어그레시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분석에서는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걸 포함시키실 분들은 포함시키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어쨌든 오늘 저희 영상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연결 재무제표 관점에서 지금 당장 현금할 수 있는 자산은 한 4조 5천억쯤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부채 쪽을 가봐야죠. 여기서 제가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 SDI 영상 올렸을 때 꽤 많은 분들의 댓글 반응들을 보고 이게 그렇게 저렇게 화낼 일인가 싶었던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왔던 측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첫 번째로는 네가 왜 유상증자를 옹호하고 나서느냐, 제가 옹호하는 영상을 찍었던 거는 아닌데 왜 옹호하고 나서느냐라고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두 번째로는 삼성 SDI가 돈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한 건데 그걸 왜 좋게 표현을 하느냐, 왜 좋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근데 특징이 뭐냐면 부채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삼성 SDI 때도 그랬지만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들을 쭉 도화해보면 여러 가지 꽤 상당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채 쪽 가셔서 금융부채 분석을 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또 현금 상황이 순현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댓글 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채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부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유동부채 안에 차입금 및 사채가 한 6조 1천억 정도 들어와 있고요. 비유동부채 쪽에도 차입금 및 사채가 한 4조 2천억, 반올림하겠습니다. 4조 2천억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지금 물론 당장 갚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무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회사가 갚아야 되는 차입금성 부채는 10조가 넘어갑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회사가 지금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은 한 4조 5천억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회사가 4조 5천억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장기적으로 갚아나가야 되는 금융부채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현금의 여유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산 쪽만 띡 보고 야, 돈 많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왜곡된 분석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부채 그리고 자본 쪽까지도 공부를 조금 더 하셔서 천천히 살펴보시면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른 다양한 차원의 분석을 하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좀 권면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 차원에서도 사실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도 저는 이번 유상증자에 조금 한 몫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 흐름표를 가서 보시면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회사가 못 벌고 있지는 않아요. 21년도에도 1조 5천억, 1조 4천억, 그리고 작년에도 1조 4천억을 벌었으니까 현금을 못 버는 기업이 아니에요. 하지만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회사 영업이익 쪽 가보시면 영업이익이 더 클 거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특히 방위산업은요, 급격하게 성장하는 구조에서는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이 난다고 표시를 하더라도요, 현금이 굉장히 늦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기 쪽이 특히 그래요.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헤비테일 산업이라고 부르는 산업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건설, 두 번째가 조선,
그리고 세 번째가 방산이에요. 돈이 마지막에 들어옵니다. 물론 선수금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마지막 잔금이 거의 끝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헤비테일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지금 당장 현금 흐름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규모가 훨씬 더 클 겁니다. 23년도도 한번 보세요. 1조 4천억을 벌었는데 3조를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겁니다. 작년도 보십시오. 1조 3,900억 벌었는데 1조 3,600억 써요. 그러니까 거의 번 만큼 그대로 나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계속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어요. 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8천억, 2천억, 3,600억, 1조 600억 이런 식으로 돈을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해서 차입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성장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얘네가 지금 현금 관리가 아주 해피하고 막 방만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여유롭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석을 하셔야 되느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주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이번 유상증자의 아싸리 그냥 정말 신규로 싸게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에서 계산해 보시면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지분 가치는 about 한 12% 정도 희석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회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주의 가치가 일단 12% 다일루티드 희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이 3조 6천억이라고 하는 유상증자 대금을 땡겨서 앞으로 몇 퍼센트씩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앞으로 연평균 이 3조 6천억이 성장하는 그 밸류에이션의 속도가 앞으로 연평균 12% 이상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다. 라고 하면 이번 유상증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들어가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거는 12%인데 얘가 성장 잘하는 건 알겠지만 어쨌든 되게 무거운 산업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연평균 12%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한 예를 들면 8%밖에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이번 지분 가치 희석이 훨씬 더 크다고 본다. 그래서 유상증자가 그렇게 좋은 이벤트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이냐에 대해서는 그건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해보시고 리서치를 해보시고 그 기업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지점인 거죠. 이건 어디에서도 답을 얻으실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주주로서 기업을 분석하셔야 되는 그런 스토리의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앞에서도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제발 이런 영상들을 보고 다른 영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삼성 SDI 영상 때도 그랬고 이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관련된 영상도 그렇고요. 제가 기업이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를 제가 옹호하고 그걸 지지한다라는 영상을 찍는 게 아닙니다. 지난 삼성 SDI 영상도 보시면 제가 분명히 언급을 해드렸어요. 분명히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기분이 나쁘실 거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나눈 이유는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있는 의사결정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고 구조에서 이런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느냐를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 경영진의 의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뎁스가 있고 조금 더 치밀하고 정밀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고 저렇게 보면은 나쁠 수도 있어요라고 언급을 드리는 게 어떤 한쪽 사이드를 들어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런 측면 저런 측면 또 다른 측면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다는 점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